수명을 늘리고 100세 이상까지 사는 비결은 몇 가지 습관을 줄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자기 관리를 잘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무심코 하는 어떤 행동들은 건강과 장수를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수 전문가들은 100세 이상 살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습관 중 일부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무해하고 심지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길고 활기찬 삶을 위해 덜 해야 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은 몸과 마음이 나이 드는 방식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습관을 줄이는 것은 건강 활력,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짐작했던 바를 확인시켜 줄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삶에 몇 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오랫동안 앉아있기. 70세 이후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는 오랫동안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매일매일 쌓이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이 느려져 붓기 뻣뻣함, 심지어 혈전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부와 하체 근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져 균형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으면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이는 몸이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율이 떨어져 제2형 당뇨병 및 심장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더라도 오랫동안 계속 앉아있는 것은 그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앉는 것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몸이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도록 앉아있는 시간을 쪼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근력 손실은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장보기와 같은 간단한 일상 활동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근력 손실은 또한 노인들에게 가장 흔하고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격렬한 운동이나 복잡한 루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0, 45분마다 일어서서 스트레칭하거나 집 주변을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기다리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TV 광고 시간 동안 팔을 몇 번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작은 움직임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하는 취미를 즐긴다면 타이머를 설정하여 몇 분 동안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도록 해보세요. 목표는 운동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을 쪼갰으로써 여러분은 심장 근육 그리고 이동성을 보호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노년에도 계속해서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더 강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늦은 밤, 과식하기 특히 수년간 일상이었을 경우 늦은 저녁에 과식을 하는 것은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음식을 효율적으로 소화하는 신체의 능력이 변하며 늦은 밤의 식사는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느려져 음식이 위장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 몸이 쉬고 회복해야 할 시간에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불편함, 역류성 식도염 또는 수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차례로 활력 기분 및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늦은 밤 식사의 또 다른 간과된 영향은 체중과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칼로리는 특히 활동량이 적을 때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원치 않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관절, 심장 및 기타 장기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몇 킬로그램의 체중 증가만으로도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된 체중은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늦게 식사하는 것은 또한 신체의 내부 시계 또는 생체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 시간 조절 시스템은 수면뿐만 아니라 호르몬 생성 소화, 그리고 세포 복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은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더 이른 시간으로 옮기고 밤 간식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몸의 컨디션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밤늦게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종종 이른 식사량이 너무 적었거나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이 부족했다는 신호입니다. 살코기, 단백질 채소, 그리고 통곡물이 포함된 균형 잡힌 저녁 식사를 계획하면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고 늦은 밤의 식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전히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작은 과일 조각, 견과류 한 줌 또는 허브티 한 잔과 같은 가벼운 선택지를 고르세요. 이것들은 소화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식사와 같은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점은 빠르게 명확해집니다. 잠을 더 깊이 자고 더 많은 활력으로 일어나며 심지어 낮 동안에도 더 가볍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식단 관리나 스스로를 단식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작은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3. 과거의 후회에 연연하기. 후회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어디든지 메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는 이렇게 했어야 했었는데와 같은 각 기억은 무게를 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가벼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자신을 벌하는 것처럼 오래된 실수나 놓쳐버린 기회들을 되새기곤 합니다. 사실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현재로부터 에너지를 훔쳐갑니다. 그 정신적 에너지는 오늘날의 축복을 즐기고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후회는 종종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자기 비난이라는 동반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더 높은 혈압, 약해진 면역력, 심지어 더 짧은 수명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놓아주는 것은 여러분이 더 많은 평화와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후회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실패로 보는 대신 그것들을 스승으로 보세요. 모든 결정, 옳든 그르든 오늘날의 여러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사람이 살아보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관점은 선물이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한때 부담처럼 느껴졌던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움이 되는 단계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약에라는 생각으로 방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나는에 감사해라는 진술로 전환하세요. 이 변화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제가 아는 78세의 김도윤 씨는 종종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교훈의 절반은 놓쳤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그는 구불구불한 길을 통해 얻은 의미 있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후회를 놓아준다는 것은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려놓고 부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그 삶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가장 풍요로운 시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4.
약속을 너무 많이 잡기 70세 이후 시간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가 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하는지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습관 의무감 또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 너무 많은 일에 예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진정으로 즐기지 않는 사교 모임에 참석하거나 또는 자신의 휴식을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끊임없이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약속은 활력을 빼앗고 평생 동안 벌어온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의 일정은 직업적 요구, 자녀 양육 또는 지역사회 책임과 같은 필요에 의해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삶의 목표는 다릅니다. 그것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량이라도 면역체계 수면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울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교훈 중 하나는 아니오라는 말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여러분은 휴식 성찰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는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은 책과 함께 더 조용한 아침을 보내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또는 가까운 친구들과 여유로운 점심을 즐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80대 초반의 박미숙 씨를 알았는데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녀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항상 피곤했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일부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고 그녀의 일정은 서류상으로는 더 비어 보였지만 그녀의 하루하루는 더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이자 이 시기의 삶은 끊임없는 바쁨이 아니라 깊이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을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매일을 서둘러 지나가는 대신에 온전히 음미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꼭 자신의 건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건강을 그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조용히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각자의 몸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힘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일찍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누가 노화에서 이기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의 같은 길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비교하는 습관에 빠지면 자신의 발전을 놓치고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누군가 이웃이 매일 아침 3마일씩 걷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 자신은 겨우 1마일밖에 걷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낙담합니다. 진실은 그 이웃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다른 숨겨진 어려움들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가졌으면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은 비교가 여러분의 주의를 내가 지금 가진 몸과 능력으로 내 삶을 어떻게 온전히 살 수 있을까? 라는 진짜 질문에서 아무도 진정으로 이기지 못하는 가짜 점수판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순자 씨를 보세요. 82세의 그녀는 여동생이 여전히 테니스를 치는 동안 자신은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매일 걸을 수 있는 거리 즐기는 건강한 식사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스포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여전히 풍요롭고 활기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속도를 쫓는 대신 자신의 건강한 삶의 방식을 통해 자부심을 찾았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여러분은 자신의 이정표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든 1시간 동안 정원을 가꾸는 것이든 또는 단순히 뻣뻣함 없이 일어나는 것이든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며 여러분의 역사 선택 심지어 여러분의 운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맞는 것이 아닌 여러분에게 중요한 승리들을 축하하세요.
이 변화는 스트레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을 데려온 몸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쌓게 해줍니다. 마지막 생각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시간에 연수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연수의 질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습관들 중 어느 하나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변화는 어떤 단계에서도 가능하며 심지어 작은 조정만으로도 여러분이 매일 어떻게 느끼는지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수 전문가들은 종종 여러분의 건강을 형성하는 것은 극적인 일생에 한 번 있는 선택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키우거나 조용히 지치게 하는 작은 결정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잡초를 한 번에 뽑거나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다시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한 영역을 돌보기 시작하고 필요한 관리를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전체 공간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발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화는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필요가 없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목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동안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활력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웰빙을 지지하는 습관들을 선택하며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80대와 90대에도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다가오는 하루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가진 것을 사용하며 삶이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